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어느 정도는 좀 사전 지식이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1차 함수를 그릴 줄 알죠? 1차 함수는 그래프 식이 y는 ax 플러스 b 꼴이 되며 모양이 어떻게 되죠? a가 양수이면 직선,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 음수이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직선. 이거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포물선. 역시나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 음수이면 위로 볼록.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부터는 좀 외워줘야 돼. 물론 미분해서 그릴 수도 있겠지. 근데 1차나 2차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3차 함수도 웬만하면 기억하고 미리 이게 미분하지 않고도 이런 모양이겠지라고 빨리 판단해서 빨리 그리는 게 낫지. 이걸 언제 미분하고 언제 다 합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3차는 y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갈 텐데 저 a 값이 양수가 되면 그래프 모양이 세 가지가 돼요.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야. 이렇게 되는 그래프, 이렇게 되는 그래프, 이렇게 되는 아이고, 네. 모양이 이렇게 되는 모양, 그 다음은 이렇게 되는 모양.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도함수가 0이 되는 값, 미분계수 0 되는 위치가 두 개. 얘는 하나, 얘는 없어요. 크게 셋 중에 하나야. 아셨죠?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얘는 미분계수 0 되는 게 두 개, 얘 하나, 얘는 없는데 어쨌든 얘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모두 다 존재하죠? 극대 하나, 극소 하나가 모두 다 존재해요. 근데 얘는 극값이 없어요. 이건 도함수 0이 돼도 극값은 아니잖아. 극값은 가장 크거나 가장 작아야 되는데 얘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 중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극값이 아니에요. 얘도 극값이 없죠. 그런 상태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이어 설명할게요. 원래 한꺼번에 설명한 게 더 낫긴 한데 그냥 조각조각 따로따로 설명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원함수가 이렇다고 했었죠? 이게 3차 함수 원함수니까요. 그럼 도함수를 그리려면 도함수는 이렇게 극대 극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x축이 만약 도함수에서 x축을 그려준다면 얘는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패턴이 있지 마. 증가하고 있으니까 도함수는 양수가 돼야 돼. 이 구간은 양수가 돼야 되고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음수가 돼야 되고 증가하고 있으니까 도함수는 양수가 돼야 되고 근데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고 2차 함수는 포물선이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아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를 기준으로 도함수가 양수. 여기 기준으로 얘네 둘을 기준으로 도함수가 음수. 다시 얘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도함수가 양수. 자, 이러다 보니까 3차 함수가 극값을 딱 어떤 케이스만 가냐면 얘만 극값을 간다고 했죠. 나머지는 극값이 없어요. 나머지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없고 얘만 극값이 있는데 극값을 갖는 조건 3차 함수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 조건을 구하라면 도함수,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도함수죠. 도함수의 실근이 x축과 몇 개에서 만나야 되냐면 두 개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도함수의 실근이 두 개 존재해야 돼요. 그것도 서로 다른 위치에서. 또 도함수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달리 말하면 도함수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뜻은 도함수의 그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 조건을 구하시오. 그러면 해석은 이렇게 되는데 도함수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실제 계산법은 이렇게 되는다는 거예요.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실근이 극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극값이 반대로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 3차함수에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찾으시오. 그러면 이거 반대겠죠. 얘는 극값 존재하는 조건이잖아. 그럼 반대는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조건의 반대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의 반대, 0보다 작거나 같다. 되셨죠? 자, 이왕 했으니까 4차 함수도 합시다. 3차 함수는 학교 내신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능에도 직접 출제가 됩니다. 근데 4차 함수는 수능에 출제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서 나올 수는 있는데 직접 연계해서 막 출제하거나 막 강조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학교 내신은 나와. 그래서 학교 내신 위주로 공부를 좀 하려면 일단 4차 함수 그래프도 일단 개형을 알아야 돼.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는데 4차 함수는 이게 좀 복잡합니다. 뭐 이런 식이겠죠. y는 ax의 4제곱 플러스 뭐 bx의 3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4차 함수. 근데 저 a 값이 양수라는 가정하에서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W자 모양이 나와요. 아까 잠깐 봤었는데 뭐 얘랑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이런 W자 모양이 나온다는 거 너무 큰가요? 이렇게 W자 모양이 나온다. 기억하셔야 되고 이 모양만 있진 않아요. 이렇게 가다가 한 군데에서 이렇게 극소가 존재해야 되는데 극소가 존재하지 않고 살짝 미분계에서 0 됐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같이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이런 케이스 하나. 그 다음은 그나마 그래도 얘는 도함수가 미분계에서 0 되는 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세 군데. 얘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군데. 근데 이번에는 그냥 급격히 감소만 하다가 이렇게 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도함수 0 되는 위치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모양은 그냥 약간 느낌이 포물선 형태죠. 정확히 포물선은 아니지만 포물선 형태를 띠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예요. 미분계에서 0 되는 게 이거 하나. 자, 하다 보니까 4차 함수도 그래요. 선생님, 이거는 도함수가 3개, 미분계에서 0 되는 게 3개 위치죠? 그럼 얘도 아까 말했지만 그랬다고 그랬잖아.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를 기준으로 도함수를 그리는 거예요. 원함수는 4차지? 그럼 도함수는 3차잖아. 아까 3차 그래프 배웠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위로 뻗쳐서 나가는 케이스. 그럼 얘는 그래프, 그러고 보니까 얘가 그래프가 감소해. 그럼 도함수는 마이너스. 증가해. 도함수는 플러스. 감소해. 도함수는 마이너스. 증가해. 도함수는 플러스. 이 상태로 그려준다는 얘기죠. 그럼 도함수는 마이너스였다가 도함수 플러스였다가 다시 색깔 좀 달리해서 이 도함수가 그래서 감소하다 도함수다 감소하다가 이 지점을 통과하면서 도함수가 양수로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 양수이다 이 지점을 통과하면서 도함수가 음수로 바뀌고 다시 이 지점 통과하면서 도함수가 양수로 바뀌어요. 그래프 모양을 그려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려. 이게 주어진 함수예요. 도함수 3차 함수예요. 그치? 양, 양. 왜? X가 여기 있으니까. X 위에 양, X 밑에 X 위에 양. 이렇게. 그럼 잘 보자. 4차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4차 함수는 선생님 얘는 극소값이 2개, 극대값이 하나예요. 그치? 근데 얘는 극소가 몇 개 있죠? 1개. 얘가 극소잖아. 얘는 극소가 아니야. 극대는 없어요. 얘는 극소 1개. 극대는 없습니다. 얘도 그래요. 극소 1개. 극대는 없어요. 그럼 하다 보니까 극소는 다 존재하지. 개수 좀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극소는 다 존재해요. 근데 극대는 여기만 존재해. 그럼 이 케이스란 얘기죠. 4차 함수 중에 극대값이 존재하는 케이스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극대값이 존재하려면 이게 성립해야 되잖아.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실근이 몇 개? 서로 다른 3개가 존재해야 돼요.
도함수인 3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실제로 근이 3개 존재. 이렇게 되면 4차함수가 극대가 존재하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가끔 문제에서 그럼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좀 복잡하죠. 이렇게 다 구해야 되니까. 그럼 말했잖아. 다 구할 필요 없다고. 어차피 이 조건은 이거 조건의 반대 조건이에요. 실근을 3개 갖지 않는 조건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실근 3개를 안 갖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일 때 나와. 교재나 이렇게 좀 구성이 좀 어려운 문제들 보면, 4차 함수가 4차 함수가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 조건 빼고 남는 나머지인데, 그럼 그 조건 빼고 남는 나머지가 뭐예요? 그럼 3차 함수가 근이 3개잖아. 그 3개 중에 실근은 무조건 하나지. 너 지수함수 할 때 배웠어. 3차 함수는 최소한 실근이 무조건 하나는 존재해. 안 존재할 수는 없어. 하나는 존재해요. 근데 존재하는데 그 실근이 3개이면 그때는 극대가 존재하는 케이스야. 그럼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는 실근이 3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실근이 3개 아니면 어떤 거죠? 실근이 2개, 그 다음에 허근이 하나. 뭐 이런 느낌. 근데 그거는 좀 더 오늘 설명하다 보면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여러분 실력이 좀 부족해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뒤로 연습이 좀 더 돼 있어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뭐 좀 더 이 전체적인 구조가 좀 이해가 되면 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렇게 되면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오히려 집중력이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쪽에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은 쪽에 집중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얘까지만 4차 함수가 극대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그러면 도함수의 실근이 총 3개 존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를 그리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차 함수를 3차나 4차를 우리가 한 번도 그린 적이 없는데 뭐 이런 그리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요. 원래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증간표를 작성해야 되잖아. 근데 증간표 작성할 시간이 어디 있어 솔직히. 필요할 때는 작성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좀 세밀하게 뭐 함수값이나 극대극소라든지 뭐 최대추소를 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증가표가 필요해. 그러면 그려야 되겠지만 굳이 뭐 이 정도 그래프 그리는데 일일이 증가표를 그리는 건 좀 그래요. 생각해야 돼. 3차 합의 계수가 음수네?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된대. 근데 음수가 되면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돼요. 얘는 위로 손끝이잖아? 반대로 아래로 거꾸로 지는 형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고 명심해야 돼. 이런 모양이겠지. 근데 그려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셋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분이 필요하긴 해. 증간표까지는 아니지만 미분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이걸 뺍시다. 그럼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고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6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럼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2개 있잖아. 그치? 그럼 생각해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그랬는데 얘는 도함수 0 되는 게 2개. 얘는 하나. 얘는 없어. 근데 도함수 0 되는 게 2개나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겠지. 이건 뭐 증가표를 그리고 있어요. 이거를. 당연히 이거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런 형태로. 선생님 그럼 여기가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겠죠? 숫자 중에 이게 더 작으니까. 그럼 여기가 x값이 마이너스 1이겠네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감소.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증가. 다시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감소. 그리고 극대값을 구하려면 f 여기 함수값이죠? f 마이너스 1. 극소값을 구하려면 저 함수식에다 이게 함수식이죠? 거기다 f-1 대입하면 극대극소가 구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 그리시면 돼요. 뭐 일일이 막 증가표 작성하지 마시고. 4차 함수도 그렇죠. 이게 4차의 개수가 음수잖아. 양수일 때는 W자 모양이죠. 그럼 음수일 때는 이걸 뒤집어 놓으면 돼요. M자 모양이 돼요. 이렇게. 이런 모양. 그럼 이런 모양 하나.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도함 살짝 0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모양 하나. 그 다음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도함수 0 되는 경우 하나. 그 다음은 이렇게 포물선 형태 하나. 이건 4개 중에 하나야. 대략적 그래프를 하면 이 4개 중에 골라 쓰면 된다고. 그럼 얘는 이제 미분해봐야 되잖아.
대략적 모양은 알지만 어떤 형태인지 그 4개 중에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8x가 되죠. 마이너스 4로 묶어요. 마이너스 4x로.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4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그래서 도함수 0 되는 값이 3개 나왔네. 0, 1, 2. 그렇지? 그럼 도함수 0 되는 값 3개잖아.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중에 이렇게 되는 m점을 이제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이렇게 되는 거 포함해서 하나. 근데 그 중에 미분계수 0 되는 위치가 얘 하나, 2개, 3개, 얘는 하나, 2개, 얘는 하나, 얘도 하나. 그럼 미분계수 0 되는 게 3개나 나왔잖아. 저거겠지 그러면. 저 4개 중에 이거겠죠. 당연히. 이게 미분 3개 나왔잖아. 미분계수 0 되는 게 3개 나왔잖아. 그럼 저런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이죠. 이런 그래프 형태를 그려봐라. 여기는 순서대로 x값 0이다. 얘가 x값 1이다. 얘가 x값 2가 된다. 그래서 극대 2개, 얘는 극소 하나인 케이스. 그럼 여기 있는 극대값은 f0값, 여기 있는 극소값은 f1값, 여기 있는 극대값은 f2값. 이 위치를 잡아주게 되면 이거 어디가 좀 더 높고 얘네 둘이 중에 어디가 좀 더 높고 낮은지는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적당히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표까지 그릴 필요 없이 아까 말했던 그래프를 대략적 모양을 미리 알고 있으면 그릴 때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프 개형을 익히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네가 귀찮아, 아니면 저거 또 실제로 증가표 다 작성해야 돼. 저 그림을 안 외우고 있으면. 이거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겁니다. 잘 보세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 3차 함수가 그래프 모양 이렇게 3가지였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3가지였어요. 그 3가지 중에 극대 극소와 모두 존재한다. 혹은 극값이 존재하는 케이스는 얘밖에 없다. 따라서 얘를 미분한 도함수가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판별식이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게 책 옆에 써놔. 여기 책이 없다. 책 옆에 있을 줄 알았더니 책의 설명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진 않네요. 뭐 써놓냐면 요 제일 윗줄에 있죠? 네, 여기다가 3참수의 극값이 존재하는 조건, 여기다 뭐 쓰자면 도함수다. 이거는 원함수 아니에요.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밑에 극값을 갖지 않는다.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써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요거만 기억합시다. 쓸 자리 없네. 네, 위로 올려야 되는데. 다 썼나요? 다 썼어요, 이거? 이거 써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 4차함수에서 요거를 좀 기억하라고 그랬죠? 4차함수에서 보통 극대와 극소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할 때 말하는 게 이렇게 아래 형태로 내려올 때 W자 모양일 때 말해. A가 양수일 때. 이럴 때는 극대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극대 극소가 같이 존재하는 케이스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를 보면 극소만 존재하고 극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원함수인 4차 함수의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는 이거를 별표 쳐놓으세요. 여기 이만큼 여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네, 도함수가 0이 되는 해 그 실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존재한다. 이건 일단 저거만 기억합시다. 네. 옆에도 다 기억해주면 좋겠지만 지금은 뭐 그런 여유보다는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걸로.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뭐 이런 것도 있죠. fx가 극값을 갖도록, 근데 이 fx가 3차함수예요. 아까 말한 3차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3차 앞에 계수가 양수네요. 그럼 셋 중에 하나. 이렇게 하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얘는 미분계수 0 되는 게 2개가 최소한 존재해야 되고, 얘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 얘는 없어요. 일단 얘를 미분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 도함수 6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 자, 근데 지금 문제는 극값을 갖도록 이 세 가지 중에 극값 갖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극값은. 되지? 그럼 이렇게 되려면
여기서 이제 도함수가 정리되죠? 이렇게 도함수 x축. 근데 얘가 도함수 0이 되는 값. 얘도 도함수 0이 되는 값. x가 만나는 위치. 그리고 3차 함수의 계수가 양수이니까 얘도 2차 함수도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결론은 도함수가 양이다가 음이 되고 음이다가 양이 되는 이 위치가 극대, 이 위치가 극소가 된다. 따라서 극값이 모두 그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도록 하려면 도함수가 2차 함수죠. 이 2차 함수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군데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2차 함수인 f'x가 이 f'x의 실근이 두 개가 존재해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개. 그 얘기가 서로 다른 이 2차 방정식 얘를 만족하는 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한다는 뜻은 이 2차 함수인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고 마지막 말씀드렸죠. 이걸로 해석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연산은 이걸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판별식을 쓰라는 얘기예요. 이게 도함수잖아요. 근데 이 x 앞에 계수가 짝수지? 보통은 짝수가 잘 나와. 2차가 떨어져서 2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계수가 뭐 분수 형태로 홀수가 나오는 형태가 아니면 대부분 다 이게 2차가 붙어서 2차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짝수 앞에 x 앞에 계수가 짝수가 돼서 짝수의 판별식을 써야 될 때가 꽤 많아요. 그럼 x 앞에 있는 계수 마이너스 2a 그거 반의 제곱 b 제곱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6 곱하기 c 1 네. 그게 0보다 크다. 약분하면 a제곱 마이너스 6인데 6은 루트 6의 제곱이죠?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 a 플러스 루트 6 a 마이너스 루트 6 그게 0보다 크다. 2차식이 0보다 크면 큰큰 작작이에요. 큰큰 작작. 배웠잖아.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사이값. 따라서 a는 마이너스 루트 6보다는 크다. 또는 a는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루트 6보다는 잘못 썼죠? 플러스 루트 큰큰 작작. 큰 값보다 더 커지고 작은 값보다는 더 작아진다. 이게 네, 극값을 갖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이건 패턴만 이해하면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3차 함수의 극값을 갖는 조건은 일단 도함수로 구하죠. 이렇게 돼요. 그렇지? 3차 함수가 봐봐. 이런 그래프를 자꾸 귀찮아하지 마시고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이렇게 위로 블록했다 아래로 블록했다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얘는 원함수지만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극대나 극수에서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거지. x값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된 사람한테는 자꾸 쓸데없는 그림을 그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이해가 안 된 사람이 혹시라도 한 명이 더 있을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원함수 3차 함수, 미분하면 2차 함수, 도함수는 아래 블록한 포물사. 그래프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극대값, 극수값이 존재하고 극대나 극수에서는 미분계수 0이 돼야 돼요. 근데 미분계수라는 게 원함수를 미분한 것, 그게 미분계수잖아. 근데 그 미분계수가 0 되는 위치를 찾아야 되거든. 미분계수 0이 된다는 뜻은 접선의 길이가 0이 된다는 뜻이니까. 근데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이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리려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포물선이 두 개의 실근을 갖잖아.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미분했기 때문에 이걸 판별식 쓰는 거죠.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플러스 3A 그러니까 0보다 크다. 그럼 3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양변을 3으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다. 이게 문제에서 원했던 답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도 안 한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니까. 자, 2번은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예요. 3차 함수에 극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이라는 뜻은 아까 그 반대였잖아요. 극값이 존재하도록 이라는 뜻은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도록이었는데 같지 않도록 이라는 뜻은 크도록의 반대니까 작거나 같도록 이런 뜻이에요. 일단 미분합시다. 도함수 9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 됐네요. 여기 이제 판별식을 씁니다.
역시나 x 합 x가 짝수죠? 그럼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마이너스 36이 아니죠?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36 이렇게 돼요. 짝수의 판별식이니까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36은 6의 제곱이잖아요. 인수분해 합차로 인수분해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6 사이값 얘 0 되는 값 마이너스 6 얘 0 되는 값 플러스 6 그럼 마이너스 6 이상 a는 6 이하 이게 네, 실근을 갖지 않는 조건이 된다. 아까 실근 갖는 조건에 반대 조건을 쓰면 된다. 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같도록 근데 이거는 4차 합의 계수가 양수잖아요.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랬다. 볼 줄도 알아야 되고 4차일 때는 보통은 W자 모양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얘네 둘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얘는 미분계수 0 되는 위치가 3개 얘는 미분계수 0 되는 위치가 2개 얘는 하나 이게 차이점이에요.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형태로 하나 이 중에 극대값 극소값이 모두 존재하는 케이스는 저 첫 번째 그래프밖에 없어요. 그럼 또 마찬가지잖아. 여러 번 하고 있죠. 극소와 극대와 극소가 되는 위치에서 x축과 이 함수의 도함수는 만나야 돼. 여기 만나고 여기를 만난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러면 아까 배운 그대로야. 4차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3차함수가 나오겠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미분하면.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 얘도 3차, 어쨌든 도함수가 3차함수인데 3차함수는 이렇게 지나가잖아. 이 그림을 저기다 몇 개다 넣으면 돼. 대신에 이렇게 x축이 통과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그럼 저 그림을 따라서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그림은 안 그려도 돼. 이해를 시키려고 그냥 그림을 그려주는 거지 내용만 알고 있으면 뭐하러 그림이 필요해요. 4차 함수가 극대 극소를 모두 만족하려는 얘기는 이런 그림이고 이런 그림을 알고 있다는 뜻은 당연히 도함수가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여기 있는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림 사실 필요 없다고 그랬죠? 내용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4차 함수가 극대극소?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려면 극값이 3개 있어야 되니까 이 4차 함수를 미분한 3차 함수는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그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이 3차 함수의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네요. 얘를 이제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인수분해하죠. x로 다 묶여 있죠. x로 묶습니다. 2x로 묶읍시다. 그럼 얘는 2x 세제곱 제곱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렇게 되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벌써 하나가 나왔어요. 3개 중에 하나가 나왔다고. 그럼 나머지 이쪽에서는 해석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서로 다른 두 다시 실근이 나와야 되죠. 그래야 0 말고 서로 다른 나머지 두 개의 실근 합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나오겠지. 벌써 근 실근 0이라는 근이 하나 나왔잖아. 0은 실근이야. 그럼 서로 다른 세 개 실근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실근을 가져갔으면 나머지 두 개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징그럽게 해왔던 거죠.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됐습니까? 그래서 판별식. 근데 이건 x 앞에 짝수가 아니니까 그냥 써야 되죠.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걔가 0보다 크다. 9 마이너스 8a가 0보다 크다. 양변 넘겨서 마이너스 8로 나누면 a는 8분의 9보다 작다. a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게 정답이다. 가 되는 거죠.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기 16번 한번 해보세요. 바로 밑에. 함수가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한다는 케이스였죠. 이것도 이제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4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4ax가 되는데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4차함수에 미분한 3차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이게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2x로 묶어요. 똑같이. 그럼 2x 제곱 남고 플러스 3x 제곱이 남고 3x 남고 2x로 묶으면 마이너스 2가 남고. 근데 얘가 0이 되는 근이 3개 존재해야 되는데 벌써 여기서 근이 하나 나왔잖아요? 0이라는 근. 그럼 나머지 2개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 존재해야 되겠죠. 근 하나, 근 3개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2개. 그럼 서로 다른 2개 실근, 판별식이 0보다,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 b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가 0보다 크다. 9 플러스 16a. 넘어가서 양변 16 나누면 a 값은 마이너스 16분의 9보다 크다. 오, 맞았어요. 네, 잘한 것 같은데요? 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너도 할 수 있어. 봐, 승훈아. 열심히 하면 너도 할 수 있다고. 응? 못할 것 같다고? 풀었잖아. 저걸 찍어서 맞췄다고? 저 숫자를? 저거를 그 0 구하는 데까지만 저기 여기까지만? 바로 쓰신 거 바로 밑에 여기? 네. 여기까지? 그거보다 위. 이거? 네, 그거 그게 다 한 거야? 이거 다 계산만 한 거잖아. 야, 이 계산을 못 한다고? 저 거기까지 하는 줄 몰랐어요. 다 한 거야. 이 정도면. 다 한 거예요.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거 봅시다. 근데 이거는 지금 그래도 해야 되나? 뒤에 연습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살짝 어려운데? 이거 좀 살짝 어려워요. 이건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승훈아. 놔, 손. 왜 그래? 저 안 잡고 있어요. 네, 계속 이렇게 해서 허벅지 타는. 야,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여기를 안 치거나 여기를 안 칠 거야. 한 번만 더. 수업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이건 잘 들으세요. 살짝 어려우니까. 앞에서 했던 것들은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공식 형태로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상황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4차 함수가 있죠. 근데 이번엔 뭐 하냐면 4차 함수 일단 1번 문제는 도함수를 구해보랍니다. 그럼 도함수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미분만 하면 되니까. 3이 앞으로 떨어지죠? 그럼 곱해지면서 2x 제곱이 되고 2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2ax가 되고 상수항 미분하면 0이 되니까 없어졌고요. 이렇게. 그 다음 이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에요. 그럼 극대값을 안 가져야 되는데 저 4차 함수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는 모양 하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모양 하나 이렇게 되는 모양 하나 이렇게 이런다고 그러죠. 이 네 가지 중에 미분계수 0 되는 게 얘는 3개 얘는 2개 얘는 하나 얘도 하나. 근데 이 중에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는 요거예요. 요거. 이 조건이에요. 그럼 저 조건을 찾아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 조건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첫 번째 그럼 얘가 서로 다른 극대가 존재하려면 이 3차 반월식에 0이 되는 x값 중에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를 말한다는 뜻이야. 근데 얘는 일단 인수분해 할 수 있죠? 2x로 묶어요. 그럼 2x 제곱이 되고 2x로 묶으면 플러스 x가 되고 마이너스 a가 되고 이렇게 돼요. 자, 이부터 잘 봐라. 벌써 0이라는 근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안 돼. 근데 3차 반원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안 갔는데 벌써 실근이 하나 나왔잖아? 한 실근이 나온 겁니다. 0이라는 실근 하나가 여기서는. 그럼 나머지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의 반대인 거잖아. 그렇죠?
그럼 서로 다른 이게 서로 다 2차 방정식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나 아니면 근의 형태를 본다면 이 2차 방정식이 근의 형태를 본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나 아니면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거나. 근데 이 조건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조건까지 하게 되면 여기 실근 하나 0,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실근,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럼 그거는 극값을 극대가 존재하는 조건이니까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 조건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책에서 한 실근과 0이라는 실근과 두 허근을 갖거나 아니면 한 실근과 여기서 나오겠네요. 네. 여기 한 실근과 그다음 중근 또는 두 허근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실근과 두 허근을 갖거나 아니면 한 실근과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여기는 뭐냐면 삼중근이에요. 삼중근은 뭐죠? 그러면 예를 든 거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0이라는 근이 나왔잖아. 근데 이쪽에서 이 첫 번째는 뭐냐면 허근 두 개 나오는 거예요. x값이 0, 요 기억은 x값이 0이라는 실근 하나 나왔고 나머지 x값을 예를 든 거다. 이거는 예를 든 거야. 이 답이 아니라 이 답이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봤더니 나머지 두 개 근이 뭐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i 뭐 이렇게 근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2차 방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케이스 아니면 니은의 앞쪽 부분은 이게 한 실근과 여기서 중근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근이 여기는 이 2차 방식 중근이 나왔다는 뜻은 x값이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두 번 겹쳐서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뭐냐면 삼중근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이 근이 벌써 x값 0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중근이 알고 보니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얘처럼 x값 0이 두 번 또 겹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러다 보면 여기 x값 0이 두 번, 얘도 한 번, 총 세 번이 겹치죠. 얘를 근이 세 개 겹친다고 해서 삼중근이라고 불러요. 중근은 근이 두 개 겹치는 거야. 삼중근은 근이 세 개 겹치는 거고. 됐니? 그래서 기억을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기억을 만족하는 여기 미분한식만 필요하니까 기억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하시오. 기억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케이스였죠. 두 허근. 이 판별식이 이건 예를 든 거고 이제부터 풀이 기억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 b제곱 1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걔 0보다 작다. 이제 풀죠. 계산 1 플러스 8a가 0보다 작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다. 4번 니은을 푸는 건데 니은 일단 이거부터 먼저 갑시다. 한 실근과 중근 얘는 이제 실근 0이 나왔고 여기서 중근을 갖는 거죠. 중근 갖는 조건은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판별식 0보다 작은 걸 계산했더니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번엔 판별식이 0과 같은 거니까 이 부등호가 이제 등호로 바뀌는 거죠.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 이게 앞쪽을 푼 거고 두 번째 뒤에 삼중근이 되려면 얘가 0? 그럼 얘도 0이라는 근 두 개를 가져야 되겠지. 근데 0이라는 근 두 개를 가지려면 식이 뒤에 있는 저 식이 이런 꼴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 그래야 x값이 0이라는 중근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뒤에 x가 붙었잖아. 뒤에 여기가 x가 붙어 있는 상태라면 여기서 x값 두 개가 0으로 나올 수는 없는 조합이죠. 그렇지 않나요? x가 0으로 두 개 나오려면 이게 x제곱은 0꼴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x제곱꼴이 아니고 뒤에 x가 붙었기 때문에 상수 a 어차피 0 처리하면 되겠지만 이게 x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0이 된다 하더라도 근이 0 말고 또 다른 근이 x로 묶이겠지만 x로 묶이지 않는 또 다른 근이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삼중근이 될 수는 개념은 그렇지만 이 식의 구조상 이게 삼중근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답은 a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다 또는 a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그럼 얘네들 섞는 거죠. 섞으면 a는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설명이야. 잘 들어. 이렇게 풀면 좋아.
좋긴 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럼 쉽게 생각해보자. 자, 이제 간단한 풀이야.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쉽게 설명해보면 가만히 있어봐. 어쨌든 위에 있던 저 4차함수의 도함수는 x 4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ax 이렇게 될 텐데 생각해 봅시다. 극대가 존재하는 케이스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고 그랬지. 저기는 도함수가 0이 있는 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요. 그럼 제가 서로 다른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일단 2x로 묶어봤고 묶었더니 제가 2x 제곱이 되고 플러스 x가 되고 마이너스 a가 되고 그럼 근이 벌써 x값 0 하나 나왔고 여기서 나머지 두 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결과적으로 0까지 섞어서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럼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판별식 b제곱 1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a 그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b제곱 1 마이너스 4 곱하기 이게 플러스 바뀌네요.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니까 이렇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1보다는 크다가 돼요.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이게 극대가 존재하는 케이스의 답이 이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실수값보다는 커야 된다고. 여기 있는 범위가 극대가 존재하는 케이스야. 그럼 반대로 요 분호에 요 수직선에 반대 위치로 가면 만약 이런 범위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 거겠지. 극대 존재하는 A의 범위는 다 여기 있잖아. 그럼 얘는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겠죠. 그럼 요 조건을 이제 식을 쓰게 되면 A는 마이너스 8분의 1보다는 작다. 근데 그럼 이 값은 어떻게 하죠? 극대가 존재하는 조건에 마이너스 8분의 1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도 결론은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니까 이 부동 방향의 반대를 쓰시면 그게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이렇게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극대가 존재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근데 극대에 존재하는 범위가 이거래. 그럼 이 범위 뺀 나머지가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풀 줄 알면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풀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개념은 이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문제 어려워지면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지금 다 유형까지 다 찾아 설명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가볍게 이것도 사실 설명 안 하려고 했다가 문제는 나왔고 이 문제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연습 문제도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계셔라. 그 뒤에 연습 문제 풀려면 뭐 사실은 알아야지 풀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거 일일이 다 푸실 분 이거는 이제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푸는데 이 문제 유형은 이렇게 풀면 된다. 이게 더 쉽다. 극대가 존재하는 케이스의 범위를 뺀 나머지 범위가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된다. 결론은 핵심은 이거다. 다시 이거라는 얘기죠. 핵심은 이거다. 자, 뒤에 함수의 최대 최소. 여기는 아주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이거 솔직히 이거를 모른다면 나 너한테 정말 실망할 것 같아.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 모를 수가 없어요. 봐. 앞쪽에 우리가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거 앞쪽에서 배운 적이 있었죠. 승훈아? 졸릴 것 같으면 차라리 현준이 얼굴 한번 보든지. 손은 잡지 마. 내가 보기 불편해서 손은 안 되고.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걸 배운 적 있죠. 그 최대 최소 정리가 뭐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닫힌 구간에서 그래프가 연속이면 닫힌 구간 안에서 닫힌 구간이라는 얘기는 구간의 양쪽 끝까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 안에서 그래프가 연속이라면 이렇게 좀 더 극단적으로 그래프가 연속이라면 이 구간 안에 무조건 함수값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존재한다. 최대랑 최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앞뒤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 정리할 때 배운 내용이었어요. 기억나니? 이건 너 어떻게 보면 상식이잖아. 아니 양쪽 끝값이 존재하고 이게 그래프를 그리고 중간에 끊어짐이 없다 보니까 언젠가는 가장 이 구간 안에서 그래프가 제일 높은 데가 있을 테고 가장 낮은 데가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돼요. 여기 A, 여기 B 뭐 이렇게 되는 거. 범위의 양쪽 끝값 존재하고 그 안에 그래프가 연속적이며 그 안에서는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값이 존재한다. 최대 최소 존재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작이죠.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이 그래프 안에서 최대 최소 정리에 따라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값이 있다는 걸 그전에는 알고만 있었고 이제는 직접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야? 구해봐 라는 건데 위분은 이제 거의 다 배웠으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런 케이스에는 극대값이 최대값이 되고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죠. 됐지? 잘 들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 그림에서는 극대가 최대가 되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더니 그림상에서는 극소가 최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승훈이 알겠니? 근데 이제 이런 그림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가장 높은 값이 여기고 가장 낮은 값은 여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최대값은 범위의 오른쪽 끝값인 FB가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이 그래프에서 극소가 최소값이 돼요. 그럼 이번에 이 그림에서는 그림마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연속적인데 최대값은 얘가 최대값이에요. FB가 최대값이네. 최소값은 이게 최소값이에요. FA가 최소값이네. 매번 이런 그림만 그려지진 않지만 이런 그림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익히셔야 될 게 최대나 최소는 봐봐. 어디서밖에 안 나와요. 답 나온 거 봐봐. 최대 최소는 저런 연속적인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밖에 없죠? 극값. 극대나 극소. 아니면 이런 것들. 이런 건 뭐예요? 범위의 양쪽 끝값. 범위 양쪽 끝값의 함수값. 결국은 이 상황에서밖에는 최대 최소가 안 나온다는 뜻이야. 다른 데서는 안 나온다는 얘기지. 아니 당연히 그렇잖아.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서 어떻게 이게 극대가 되고 극소가 돼.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어떻게 극대나 극소가 되냐고. 그렇지? 가장 올라왔거나 가장 내려왔거나 아니면 범위 양쪽 끝값이거나 그거 아니면 최대 최소가 나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야, 이게 수업 막판 안 남았는데 지금 20분 남았는데 지금 힘들다. 자, 저 3차 함수 20번. 저 3차 함수 이것도 대충 봐봐. 대충. 물론 얘가 이런 그래프일지 아니면 뭐 이런 그래프일지 뭐 이런 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3차 함수는 양쪽 끝값이 존재하잖아. 이렇게 3차 함수는 양쪽 끝값이 존재할 거예요. x값 -2랑 x값 2가 존재할 것이고 3차 함수는 당연히 그래프가 연속이지. 중간에 끊어짐이 없잖아. 곡선은 쭉쭉 이어져 있으니까. 그럼 뭐 예를 든 거야. 이런 모양이 아닐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최대 최소는 분명히 여기 극값, 여기 극값, 여기 함수 양쪽 끝값 요 네 군데 중에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럼 6x 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고 이거는 도함수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죠. 6x로 묶어요. 그러면 x-2가 되고 걔가 0. 따라서 x값은 0 또는 2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모두 다 이 구간 안에 존재하죠. 이건 구간을 쓴 거다. 마이너스 2 이상 x가 2 이하라는 뜻이니까 구간을 쓴 거잖아요. 그럼 그 구간 안에 이 값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극대나 극소가 될 수 있는 위치가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는 답을 다 구해야 돼. F0, F2, 그 다음에 F 양쪽 끝값. F-2, F2.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F2가 두 번 나왔죠? 그럼 하나만 구하면 돼요. 뭐 똑같은 값 두 번 구할 필요 없죠. 그럼 F0부터. F0은 지금 위치상 극값이 되는 위치잖아. 근데 상황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런 그래프라면, 양수니까요. 당연히 극대가 먼저 나오고 극소가 나중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먼저 나온 x가 극소값이에요. 구해봅시다. x 0 집어넣어요. 함수값이 여기다 대입해야 된다. 0, 0 집어넣으면 4. 그 다음에 극소가 될 수 있는 위치 2를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2 대입하면
28, 16, 마이너스 24, 플러스 4. 그럼 마이너스 4. 그 다음 F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는 오른쪽 끝값을 말해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4. 얘는 마이너스 40. 거기다 4 더하면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값 중에 원래는 극대극소와 범위의 양쪽 끝값 두 개인데 끝값 두 개 중에 하나가 이 극소값과 겹쳤어요.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두 번 구할 필요는 없어서 구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얼마죠? 얘예요. 그래서 최대값이 4. 최소값은 이게 제일 작네요. 최소값. 최소값은 마이너스 36.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밑에 거. 21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최대 최소를 찾으시오. 뭐만 하면 된다고요? 일단 미분.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그래서 이게 0 되는 거 찾아요. 그럼 풀려면 3x를, 이게 인수분해가 3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금방 인수분해 되잖아?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따라서 x값은 1 또는 3. 근데 1과 3이 이 범위 안에 있는지를 보면 돼. 있어? 3은 있어. 근데 1은 어차피 범위 없잖아. 어차피 범위 없다는 얘기는 그림을 여기만 그릴 텐데 여기는 안 그려지는 위치라는 얘기잖아. 그럼 원래는 4개를 조사하는데 고맙게도 하나는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F3 하나, F2 하나, F5 하나. 극값과 그 다음에 함수의 양쪽 끝값. 이거 3개 조사하면 돼요. 그럼 저기다 3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3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6, 9, 54 플러스 3 집어넣으면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거 계산하면 이거는 이렇게 없어지죠? 마이너스 2가 남네요.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24 플러스 18 마이너스 2. 이거 계산하면 26이에요. 0 되네요. 이거는. 그 다음 5를 집어넣으면 5의 세제곱 125 5의 제곱 25 6 곱하면 얼마니? 150이니? 마이너스 150. 그 다음에 5, 9, 45 마이너스 2 165 아니죠? 170 170에 150 빼면 20 남죠? 20에 2를 빼면 18이 남아요. 이 세 개 중에 가장 큰 값 최대는 18 최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네. 아셨나요? 문제 뭐냐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 있죠 지금? 근데 거기에 이렇게 포물선의 X축에서 선분 CD가 만나고 이렇게 포물선에 각각 A와 B가 접하도록 안에 내접사각형을 그린 거예요. 그럼 내접사각형 그릴 수 있는 조건으로 본다면 총 몇 개 있냐면 무수히 많이 있죠. 이 포물선 안에 접하는 내접사각형 이렇게도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내접사각형. 아니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내접사각형. 꼭 모양이 네가 좋아하는 모양이죠. 이거. 네가 좋아하는 모양. 그러니까 어쨌든 무수히 많은 내접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 그 무수히 많은 내접사각형 중에 넓이가 제일 클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야.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림은 이게 그 답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당연히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와 세로가 필요합니다. 가로, 세로가 필요하겠죠. 그럼 가로는 얘가 가로인데 모양을 보니까 저하고 대칭이네요. 그럼 이런 경우는 점 D의 X 앞에다가 그냥 A, 0이라고 잡읍시다. 그럼 이만큼 A면 이쪽은 마이너스 A, 0이긴 한데 가로 길이를 계산하는 거니까 가로 길이는 2A가 되겠지요. 그렇죠? 좌표점은 이렇게 되지만 실제 길이는 2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로 길이 찾았는데 세로 길이는 선분 AD. 이게 세로 길이죠. 이게 세로잖아요. 선분 AD. 근데 선분 AD를 찾으려면 결론은 점 A의 Y좌표만 찾으면 돼요.
근데 점 A x좌표는 점 D x좌표는 A랑 같을 거 아닙니까?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3-A 제곱. 따라서 세로 길이는 이게 세로 길이가 된다. 그럼 여기다 세로 길이 3-A 제곱을 곱한다. 이건 어차피 양수값이라 이렇게 갖다 써도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붙다 돼서 음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위에 있는 y축이 양수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쓰면 되죠. 그럼 결론은 책에서 아마 넓이를 SA로 표현했을 겁니다. 넓이의 줄임말이 S니까. 그럼 이 가로축의 A는 선생님 뭐예요? 그러면 A에 대한 넓이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Y라고 쓰세요. 굳이 뭐 SA를 안 써도 되니까. 넓이를 그냥 Y라고 둔 겁니다. 직사각형 넓이를 Y라고 둡시다. 그럼 넓이 Y는 이걸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2A의 세제곱 플러스 6A가 되죠. 남는 건 이 3차식에 이 3차식이 지금 넓이값이잖아요. 이 3차식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배웠죠?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첫 번째,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그 값을 구한다. 두 번째, 범위의 양쪽 끝값을 계산한다. 범위값이 필요하다. 됐습니까? 그럼 미분부터 일단 해봅시다. 순서가 중요한 건지는 않지만 일단 미분부터 1번. 이 식을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6. 이건 마이너스 6으로 묶을 수 있네요. 이게 0 되는 거 찾아야 되는가 지금? 그럼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1은 0. 다시 인수분해. 마이너스 6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1이 나왔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는? a가 마이너스 1일 리가 없잖아. 점 D는 x좌표니까. 그래서 이제 범위를 조사해야 돼요. 그렇다면 a의 범위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찾아야 되니까. 그럼 a의 범위는 a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a가 여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a는 양수값이니까 0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계속 큰 게 아니라는 얘기지? a가 여기서부터 여기보다 크지만 쭉쭉쭉쭉쭉 가다가 어디를 넘을 수 없죠? 이 직사각형 그려지려면 여기를 넘을 수 없잖아. 여기를 닿을 수도 있고 닿을 수도 없고 넘어가도 안 되니까. 그럼 여기 값이 얼마냐면 3-x 제곱이 0이 될 때예요. 이게 y좌표가 0일 때잖아.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럼 따라서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 얘가 루트 3,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잘 봐. 근데 a는 0보다 크지만 루트 3보다 작아야 됐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범위 양쪽 끝값이 정의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정의된다는 얘기는 여기 등호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등호가 지금 없는데? 그 없는 거 억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범위 양쪽 값에 등호가 없어서 함수 값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조건상 일단 0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은 a만 선택하다 보니까 얘는 일단 확실히 답이 아닌데 그럼 1을 여기는 함수식에 집어넣었을 때 그렇죠? a가 1일 때 넓이 y 혹은 양쪽 끝값 a가 0일 때 a가 루트 3일 때인데 a의 0과 루트 3은 값이 존재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대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그럼 남은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보나마나 얘가 최대겠지 당연히. 아니 하나밖에 없는데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면 얘가 당연히 최대겠죠. 안 그래요? 그럼 더구나 얘는 3차함수인데 이렇게 되는 3차함수잖아. 음수니까. 그럼 위치상 작은 쪽에 x에 a값 마이너스 1이 있고 큰 쪽에 a값 1이 있으니까 당연히 극대값이 여기 존재하고 얘는 극소값이에요. 그럼 극소에서 최대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극대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가 나오는 거니까 의심 없이 a값이 1일 때 그때가 최대가 됩니다. 우리는 넓이 최대 값을 구하는 거지 a값을 찾는 게 아니니까 a가 1일 때 넓이의 최대값은 여기 a값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니까 4. 넓이의 최대는 4가 된다. 하나는 극값을 구했는데 그 극값 중에 하나는 범위 없기 때문에 빼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끝값 두 개를 가지고 함수값을 찾아서 끝값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극값을 통해서 가장 큰 값을 최대를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범위 양쪽 끝값 존재하지 않는 값들이에요. 함수값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는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얘만 가지고 답을 구하면 되다 보니까 최대값 찾으시오? 답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A에 1을 집어넣어서 최대값을 구한다라는 문제입니다.
원래는 밑에 한 문제 풀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네, 약간 애매하게 남아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한 유형. 이번에는 어떤 문제인지 알죠? 중학교 때도 많이 봤던 그림이죠. 정사각형 귀퉁이에 똑같은 길이만큼 정사각형 4개를 잘라내서 이걸 접어 올리면 이렇게 뚜껑이 없는 이런 뚜껑이 없는 네, 직육면체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뚜껑이 없는 상태 직육면체 박스가 만들어져요. 이 박스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직육면체니까 부피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가로, 세로, 높이를 모두 다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가로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 어디가 가로입니까? 그러면 얘가 가로겠죠. 이게 밑면이니까. 밑면의 가로 길이. 예. 세로 길이. 예.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라 여기를 잘라낼 때 이 길이를 보통 우리가 x라고 두죠. 똑같은 길이를 똑같은 정사각형을 잘라내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x고 여기도 x예요.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12에서 x를 2번 뺐으니까 12-x가 가로 길이입니다. 근데 이게 정사각형에 똑같은 길이를 잘라냈다 보니까 세로 길이도 12-x예요. 그럼 얘가 12-x, 얘도 12-x. 여기는 높이 값은 이걸 접어 올리게 되면 이 부분이 높이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높이는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부피를 구하죠. 그냥 부피를 그냥 y라고 했다 칩시다. 책에서는 아마 v라고 표현했을 텐데 그냥 부피를 y라고 두고 y는 가로, 세로 똑같은 게 2번 곱해지죠? 12-x가 2번 제곱 그리고 높이 x. 근데 남는 거는 이 부피식인데 이 부피식의 이 식의 최대를 구하시오. 미분이 필요하네요. 그럼 이거 분배를 좀 합시다. 원래는 고배 미분 써도 되는데 뭐 이게 썩 좋아 보진 않아요. 계산도 좀 불편하고. 직접 분배합니다. 그럼 x제곱에다가 x 곱하면 x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2x가 2번이니까 마이너스 24x에 x 곱하면 마이너스 24x의 제곱. 플러스 144에 x를 곱하면 플러스 144x. 이렇게 되겠네요. 이 식의 최대를 구하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죠? 3차 이상의 1차와 2차의 최대를 누가 미분하냐? 안 그래? 1차나 2차는 범위만 주어지면 어디가 제일 높고 낮은지를 우리가 금방 알잖아.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근데 3차는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알지만 이 모양이, 이 함수가 어떤 그래프 모일지를 모르는 거잖아. 1차나 2차는 식만 보면 우리가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3차 이상은 형태가 세 가지 형태로 그려질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건지 또 어떤 건지 알았다더라도 구간 안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까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을 해요. 최대치를 구하기 위해서 3x, 3이 떨어지죠? 앞에 있는 계수 1과 곱해지니까 3x, 지수 하나 빠지면 2. 2가 떨어지면 앞에서 계수가 곱해지죠? 마이너스 48, 지수 하나 뺄셈 되면 이렇게. 이거 앞으로 1이 떨어지죠? 1 떨어지면 플러스 144인데 지수가 1 빼기 1, 0제곱. 그래서 1이 되죠. x의 0제곱 1이니까 이 문자가 없어져요. 이렇게. 이제 남은 건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6x 이거 3으로 나누면 얼마니? 20. 20이 아닌데? 30. 40. 8. 네. 그럼 이거 인수분이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1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네. 따라서 x 값은 4 또는 12가 되는데 두 개가 답일까? 그럼 이제 범위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 x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요 x의 범위. 요 x의 범위는 뭐보다는 커야 되죠? 변의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돼요. 하지만 계속 크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거 두 개 더해도 이거 x값 두 개 더해도 12를 넘어갈 수 없죠? 그치? 그 2x는 12보다 작아야 되므로 양면 2로 나누면 x는 6보다 작다. 그럼 여기 있는 범위 중에 포함이 안 되고 둘 다 포함은 되죠? 아니 포함이 안 되죠 이게? 12가? 6보다 작아야 되니까 따라서 x는 4. 따라서 부피의 최대값은 x가 4일 때 부피 최대값이 나옵니다.
그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됩니까? 부피식이 이거였잖아요? 이거보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 집어넣으면 4 곱하기 4 빼면 얼마예요? 8의 제곱 64. 얼마입니까? 256. 이렇게 네, 부피의 최대값이 나온다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그래서 과제는 네, 무울까지 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 하셔야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93까지. 저번에 이제 현준이가 말한 대로 수업이 이틀밖에 없는데 과제가 좀 많습니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진도가